늘 투자 중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계좌들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죠?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또는 자산을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금융에 대한 어떤 내 판단과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되게 많이 잃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럼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영을 하는데 실제로, 납을 허리에 메고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 오리발을 낀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이 계좌를 모르고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연금저축이나 IRP나 ISA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후에 대한 것들 준비가 안 돼서 국민들이 파산하게 되면 국가 경영 자체가 이것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국가 경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정치 세력이 바뀌잖아요.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투표해서 뽑히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발로로 국민에게서 좀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이거 많이 가입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들은 이거는 내 재산상의 커다란 피해라는 거죠.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모았다 그랬을 때 한 1억을 모았다 그러면 이걸로 모았다 그러면 한 몇 억은 더 모았던 거죠. 거꾸로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모르고 내가 1억을 냈어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의 반의 반도 못 모은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이게 실제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바뀌잖아요. 우리의 자산은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되게 많이 들었던 게 ISA 통장을 딱 나누면 실제로 이거는 ISA 통장이 뭔지는 알죠. ISA 통장이 이거는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자산을 관리하는 그냥 계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계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놓고 풀면 또 이 정도 자크래요. 그냥 종합자산관리 계좌구나. 내 종합자산관리 계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 ISA는 세 개가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다 요거만 알고 있잖아요. 왜? IS 계좌를 터서 나는 거기다 돈을 넣고 거기서 내가 주식을 사든 ETF를 사든 아니면은 적금을 넣든 예금을 하든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채권을 사든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신탁형과 일임형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다 중개형이에요. 중개형은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신탁형과 일임형은 어떤 거냐면 내가 투자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 전체적으로 내가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것들을 투자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라. 그래서 실제 전문 투자 기관에 반을 맡기거나 완전히 맡기는 거였어요. 중개형은 뭐냐면 내가 직접 종목을 골라요. 그쵸? 사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IS 계좌는 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터야 돼요. 은행에서 안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는데 이거는 은행도 되고 증권사도 돼요. 어떤 것이 그러면 완전히 바뀐 걸까요? 여기 지금 말 그대로 일힘. 나는 어떤 종목을 살는지 전혀 몰라. 그냥 맨 처음에 가입했을 때, 나는 안전적인 자산들을 좀 많이 사주면 좋겠어 라고 전체적인 바운더리만 정해주면 그것들 기반으로 금융회사에서, 증권사나 은행에서 투자해 주는 거죠. 대부분 어떤 것들을 해요? ETF 중에서도 채권형 ETF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금을 한다든지. 그럼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것들은 원금을 보존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자가 많지 않을 수 없잖아. 그 두 번째 얘는 뭐냐면 신탁형은 뭐냐면 내가 정해주는 거예요. 나 예금해줘. 예금으로 투자해줘. 나 적금으로 투자해줘. 나 채권해줘.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 신탁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저 예금이나 적금을 지정해주고 니네 그걸 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수수료는 거꾸로예요. 내가 많이 할수록 수수료는 싸지는 거예요. 어떤 게 수수료가 제일 쌀까요? 그 다음에 일임형은 제일 적어요. 근데 몇 년간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이익률은 수익률은 어떤 게 제일 높을까요? 그 다음 그 다음
수수료는 제일 높아요, 얘가. 왜? 다 맡겼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3년이도 5년 전에 IS에서 해가지고 1위명이나 신탁형 했을 때의 이자는 최고 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2%에서만 많아야 한 7, 8%. 이 정도밖에 안 돼. 누적 수익률은 10%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이쪽으로 하면 더 낮았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해봤을 때 3년간 또는 5년간 봤을 때 ISA를 그래서 S&P 500을 사든 나스닥을 사든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실제로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뭐 80%, 90%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3년 만에 또는 5년 만에. 그리고 뭐 나는 굉장히 2022년도 같은 때 떨어졌다 그때 샀다 그러면 훨씬 더 누적 수익률이 200%, 300% 될 수도 있죠. 낮은 가 그때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하고 이거는 조금 선택해서 논외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 중개형이죠, 이제는. 이거였다고 하면 이것들을 해지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세금 혜택들은 똑같이 있어요. 수익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 관점에서. 그래서 나 이제는, 중개형 쪽으로 알아봐야겠구나. 이렇게. 만약에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ISA는 중개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유튜브를 찾아보든 책을 찾아보든 간에 이런 쪽의 내용들은 이제 거의 안 나와요. 예전이나 아무것도 몰랐을 때, 금융지식이 전혀 없거나 이런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없을 때 당신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해도 이래서 했던 거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에 계속 여쭤보셨던 게 그럼 ISA 계좌가 만기가 됐어.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 1억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ISA 계좌 만기가 돼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몰라. 1억이에요. 근데 우리 만기라는 개념들 잘 봐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2026년 새로 생긴다라는 거 국민성장형 ISA 계좌 말고요. 그거 뺄게요. 걔네나 청년 그거는 뺄게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특화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기존 ISA는 외국어도 하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병행해서 갖고 가는 건 되는데 기존의 것을 버리고 2026년 새로 나올 것만 가지고 가는 거는 투자 선택하는데 물건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미국과 투자를 못해요.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고 그럴 수 있어도. 근데 나는 미국과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면 기존 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존의 ISA 거. 그러면 1억 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만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지라는 것 개념들 볼게요. 우리가 IS 계좌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냐면 5년 정도를 잡아요. 왜 5년을 잡냐면 이 5년 한도가 1년에 우리가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년 하면 1억. 1억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더 넣어도 돼요. 더 넣어도 상관없는데 1억이라는 돈은 국가에서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금 혜택 해주겠다는 거죠. 세금 혜택. 그게 1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씩 인정해서 실제로 5년 내에 1억까지. 그래서 5년을 대부분 기간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만기 기간. 사실 10년으로 잡아도 돼요. 7년으로 잡아도 돼요.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5년 다 돼가지고 4년 9개월 됐는데 나 돈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럼 바로 늘리면 돼요. 만기 연장. 하면 되는데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의무 기간. 그게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이 3년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3년만 지나면 해지를 해도 세금 혜택 줄게. 또는 거기서 운용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용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기타 내가 차입금이 생긴다든지 뭐 이랬을 때 세금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그게 의무. 그러니까 ISA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기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 첫 번째 5년을 왜 해야 되는가. 5년을 대부분 하는 것들은 1년에 2천만 원씩 5년 하면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난 세금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라는 건 뭐냐면 3년만 하면 중간에 그 이후로 해지하면 내가 그 안에서 운영 수익 같은 것들에 대한 세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단일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 들어오면 그냥 다 이번 시간에 다 내 거로 만들려고 해야 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게 뭐지? ISA 요번 계좌에 필요한 게 뭐지? 그 개념들만 딱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흘려들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중첩이 되고 중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쌓인단 말이에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 그럼 만약에 3년이 됐어요. 3년마다 만드는 게 좋다 그랬죠. 3년마다 만드는 게. 왜? 그럼 나는 의무적인 가입 기간을 채우면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게요. 다음에 또 헷갈려.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가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비과세 혜택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는 세금 내요, 안 내요? 개별 주식을, 한 특정 주식을 50억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차익에 대해서. 차익이에요. 여기서 하나 정리할게요.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분배금이든 배당 수익이든 똑같은 개념이라 봐요. ETF는 분배금이라 그러고 개별 주식은 배당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당금을 받으면 이거는 무조건 원천징수 15.4%예요. 배당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15%, 우리나라는 15.4%.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가 15, 원래는 원래는 15%,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4%잖아요. 거기 지방세까지 해가지고 15.4%가 돼요. 아, 그럼 배당소득세는 미국도 원천징수고 우리나라도 원천징수구나. 요거는 기억해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세 차익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 뗀다고요? 안 뗀다고요? 안 떼죠. 얼마만큼 사지 않으면 50억 이상 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50, 내가 세금 내고 50억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그렇고 다들 그런 마음들은 굴뚝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파는데 그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안 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일반 주식을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일반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샀을 때 문제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IS 말고 일반 주식에, 일반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살 때요. 미국 주식 애플을 샀어요. 그러면 시대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애플 사서 시대 차익이 났어? 세금 뗄까요? 안 뗄까요? 안 떼요. 미국도 사서 시대 차익이 나는 건 안 떼요. 미국은 안 떼요. 미국 자체 내에서도 안 떼요. 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시세 차익은 안 내는구나. 떼지 않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떼는 거예요. 너 애플에서 20% 애플에서 수익 났다며. 그러면 거기서 20% 세금 뗄 거야. 지방세 10%에서 22% 세금 뗄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애플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이 나면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꿈만 맞죠? 아주 1억을. 애플로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큼 뗀다고요? 우리나라에서 2,200만 원 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떼는 거예요. 미국도 안 떼요. 시대 차익은. 그쵸? 그렇게 시대 차익 우리나라 떼는구나. 근데 이거 있죠. ETF 똑같아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S&P 500 최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스파이라는 것들을 스파이에 대해서 팔았어요. 시대 차익이 나요. 세금 뗄까요? 안 날까요? 세금 뗄까요? 안 뗄까요? 무조건 떼죠. 아, 너 외국 거 사가지고 세금 이익 남았잖아. 몇 퍼센트 뗀다고요? 22%. 아, 외국 거는 ETF를 사서 팔든 아니면 개별 종목을 사서 팔든 우리나라에서 시세 차익을 떼는구나. 아,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떼는구나. 이런 거죠. 일반 계좌에서.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ETF 사는 건 어떠냐. 아까 뭐 얘기했죠. 미국 ETF는 어때요? 시세 차익 세금 뗀다 그랬죠. 그리고 무조건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거는 무조건 세금 뗀다 그랬죠. 미국 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에 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15.4%, 그들은 15% 이렇게 뗀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 타이거 S&P 500 기초자산은 어느 나라 거예요? 미국 거란 말이에요. 운영하는 회사는 어느 나라 거예요? 우리나라잖아요. 타이거 S&P 500 이렇게 봤을 때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거죠. S&P 500에 대해서 S&P 500의 지수를 추종해가지고 그걸 ETF를 만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할게. 다시요. 타이거 S&P 500이에요. 타이거 S&P 500
우리나라에서 만든 ETF지만 미국 자산을 기초로 한 ETF라는 거예요. 이런 거 쓸 때 ETF에서는 이 수익이 두 개 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배당금으로 날 수 있어요. 배당금. 그 배당금 누가 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500개 회사에서 주는 걸 거 아니에요. 분배금처럼. 그쵸? 그거를 ETF는 분배금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 분배금을 만약에 분배금이 왔어요. 타이거에서 운영하는 S&P 500에서 분배금을 나눠줘요. 500개 회사에서. 그럼 그거 누가 뛸까요? 우리나라에서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뛰겠죠. 그쵸? 자기네 회사에서 분배금이니까. 띄고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타이거, 미국. 띄고 걔는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S&P 500도 미국이 알아서 떼가지고 분배금에서. 근데 차익에 대해서는 뗀다고요?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22% 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건 일반 계좌예요. 그럼 왜 ISA냐? ISA에서 하면 어떤 것들이 좋냐면 차익이 생겼어요. 우리가 차익에 대한 세금 낸다 그랬잖아요. ETF를 팔든 어쨌든. 그 이익에서 얼마만큼요? 200만 원은 빼주는 거예요. 내가 수익이 1000만 원 났어요. 이 S&P 500 ETF를 가지고 내가 수익이 팔아서 수익이 1000만 원 났어. 거기서 200은 빼버린다는 거예요. 200은 세금 안 낼게. 나머지 800만 원만 세금 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금 15.4%잖아요. 일반 계좌에서. 그것도 9.9%만 내.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과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소득액이랑 합쳐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 과표 기준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과세도 해준다는 거. 이런 세금 혜택 때문에 실제로 가장 IS가 효용성을 가지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S&P 500 ETF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나스닥백이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필라델피아 500 ETF든 이런 것들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ISA 계좌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로 외국 투자할 때는 상관없구나. 실제 ISA 계좌든 일반 계좌든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는 어떻게 돼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3년마다 팔아서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매년 3년마다. 왜? 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아야 되죠. 3년이 아니라 5년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 비과세 200에 대한 혜택은 해지하고 나서 전체 수익에 대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마다 갈았으면 3년마다 200씩 해지가 200씩 내 혜택을 보는데 5년 가지고 있는다? 그럼 5년 통상이 200이란 말이에요. 10년 가지고 있는다? 10년 통상이 200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만기를 5년으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근데 6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들, 비과세 혜택이 총 그 기간에서 해지 전체의 기간을 다 산정하기 때문에 3년마다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5년이 만기 기간이에요. 5년이 만기 기간인데 내가 연장 안 했어. 5년 넘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5년이에요. 해지 기간 5년이에요. 기간이 내가는 벌써 2026년 5월 30일 지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 계좌 된 거예요. 그건 일반 계좌 된 거예요. 똑같이 일반 계좌. 그럼 나는 ISA를 일반 계좌처럼 사용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연장을 하거나. 나는 일반 계좌로 안 하고 더 지났어야지. 그 일반 계좌로 안 하고 그냥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거기서 투자 수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월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3년에 만기시키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것도 아니라면 연장을 그거는 웹에서 바로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3년마다 해지시키고 혜택을 보는 것들이 좋겠다. 우리가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어디로 옮길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만기가 되면. 거기서 만기라는 개념은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넘기면 돼요. 그렇죠? 3년 지나면. 그러면 연금저축으로 넘길게요. 그런 것들은 IRP로 넘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IRP는 해지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IRP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을 30% 사야 돼요. 내가 옮기고자 한다면 어디로 옮기는 게 나아요? 연금저축으로 3천만 원 옮겨야 돼요. 왜 3천만 원 옮길까요?
옮긴 금액의 10%만 세금 혜택을,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옮긴 금액의 1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300만 원 최고예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럼 10%를 받으려면 얼마를 옮겨야 돼요? 3천만 원을 올려요. 물론 1,000만 원 올려도 돼요. 1,000만 원 옮겨도 돼요. 그럼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만 세액공제 받는다. 그 해. 그럼 우리가 기존에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9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3년이, ISA가 3년 있으면 만기된다 그랬죠. 그때 얘를 해지하고 나서 거기서 3천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총 그 해에는 세액공제 받는 대상 액수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에 13.2% 또는 16.5%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계산하면 3년마다 옮긴다는 걸 계산하면 우리가 봤을 때 1년에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세액공제 받는 대상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거기에 13.2%, 16.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럼 3년마다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년마다.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딱 제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그걸 해지를 시켜야 되죠. 해지시켰어요. 해지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60일이 지나면 이전이 안 돼요. 60일이 지나면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옮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년 지났어요. 해지시켜요. 그 다음에 2달 안에 반드시 이전시켜야 돼요. 연금저축으로. 얼마요? 3천만 원. 물론 2천만 원밖에 없으면 난 3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2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못 옮기겠네. 아니에요. 3천만 원까지 이전시키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옮기든 2천만 원 옮기든 상관없어요. 그럼 첫 번째 3년이 되면 만기 해제시키고 3천만 원 들어가 있는 최대 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IRP를 안 한다고요? IRP 같은 건 해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해제하지만 해제가 IRP보다는 쉬워요. 물론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들은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해서 3천만 원 옮겨놓으면 이런 게 있어서 지난번에 그래서 저거 3천만 원 옮기고 나서 거기서 3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빼라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2026년 만기가 돼서 여기서 3천만 원을 연금저축에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는 거는 2026년이 아니라 연말정산 다 하고 나서 어떨 때예요? 1, 2, 3월, 2월, 3월 요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산을 다 하고 나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까지 연말정산 끝날 때까지 빼면 안 돼요. 연말정산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들어갔을 때 연말정산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과세당국에서는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나 빠졌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내가 2026년 10월에 3천만 원 넣었다가 11월에 거기서 300 빼놓고 700만 빼면 이 과세당국에서는 300만 넣었구나. 그래서 세액공제를 얼마만 준다고요? 30만 원 세액공제. 30만 원에 대한 13.2%.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천만 원을 옮긴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해지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해지하고 나서 60일 전에 연금저축으로 집어넣어서 얘에서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거잖아요.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해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해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금저축 받던 2,700만 원 이거는 언제요?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나서요? 뭐를 하고 나서? 연말정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빼라는 거예요. 그냥 빼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말정산을 받으면 세액공제 받았다라는 것을 홈택스에서 증명서를 뽑을 수 있어요. 그쵸? 나 이런 거 세액공제 받았어. 그럼 거기는 다른 세액공제도 있겠지만 300만 원에서 세액공제 받은 것들이 떠요. 얘를 가지고 증권사에 가서 연금저축을 만들어서 증권사에 가서 나 이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야 2,700만 원은 라고 해서 거기에 등록을 시켜줘요. 그럼 2,700만 원이 세액공제 받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거기서 확인을 해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걔를 자유롭게 빼도 돼요. 자유롭게. 그렇게 가요. 그거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증권사 직접 안 가도 돼요. 찾아봐도 돼요. 근데 제일 난 어렵다. 그러면 증권사 가시고.
그리고 홈택스에서 그 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뽑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하시죠. 오늘 중에 그게 제일로 중요해요. 제일로. 거기까지 이해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 좋은데 그 부분들은 꼭 해서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연금주책 IRP 그 다음에 IS에서 3년마다 3년마다 이체 움직일 수 있는 돈까지 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1,000만 원에 대한 13.2%, 16.5%. 근데 이런 거 늘 계산하라고 했죠. 내가 세금 낼 돈이 그 1,000만 원에 대한 13.2%가 안 돼 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7천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나 이 돈 안 빼도 돼 라고 한다면 연금저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놔둬도 돼. 근데 나는 이 돈은 그래도 중간에 몇 년 지나지 않기 전에 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 ISA로 놔두는 게 나아요. ISA 어떻다고요? 언제 5년 사이에 1억까지니까요. 남는 거를 그대로 남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3,000만 원 이전시켰잖아요. 연금저축 3,000만 원 이전시켰을 때 2,700을 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그 다음에 연금저축 늘 돈이 현금 벼룩 없는 것 같아. 900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IRP하고 연금저축을 합쳐가지고 900까지 늘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2,700을 그대로 남겨놔서 그 다음에 700, 그 다음에 700, 그 다음에 700 분산해서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매달 연금저축 700, IRP 200 이렇게 나눠서 900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그냥 놔두면 거기서 그 해에 빠질 수 있는 연금저축 금액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연금저축에 올해 1,000만 원 얻다 또는 혜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혜택 받는 거 빼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킬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700만 원이 거기서 연금저축 그대로 놔두면 매년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차감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SA 계좌가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퇴임하면 지역 의료보험으로 들어가 버려요. 또는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나 또는 남편이나 밑에 의료보험이 안 들어가 있다면 지역 의료보험으로 들어갈 때 실제로 그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비싼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직장에 있으면은 의료보험은 어떻게 돼요? 반만 내잖아요. 반은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근데 지역 의료보험 내가 다 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ISA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것들. 왜냐하면 금융소득 2,000만 원에 해당됐을 때 요것들이 가산이 안 된다라는, ISA에서 했을 때 가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ISA에서 완전히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계좌를 하라는 거예요. ISA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외국 ETF를 한다. 그러면 ISA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ISA로 다 하고 나서 그것도 넘치면 일반 계좌를 해야 돼요. 건보료라든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00만 원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00만 원인데 이 2,000만 원에 해당되는 건 두 가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자하고 배당금. 다시 이자하고 배당금. 그렇죠? 여기는 시대 차익은 아니에요. 이자하고 배당금 문제만이에요. 그게 2,0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로소득과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세율 49%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좌, 절대 계좌의 차이점. 이 절대 계좌는 ISA, 연금저축, IRP를 얘기하고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ISA의 차이는 뭐냐면 ISA는 만기가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해지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ISA 연금저축은 해지하기 어렵지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나는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운영할 거야. 그럼 연금저축이나 IRP로 가야 되는 거고. 나는 근데 언제 뺐을지 몰라. 그럼 ISA에서 해야 하라는 거예요. ISA는 만땅을 하고 나머지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이 된다는 거. 과세 이연은 뭐예요? 지금 이득이 남았던 것들을 바로 원천 징수하잖아요.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이거 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이것들 연금으로 돌리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55에서 70살까지는 5.5 이런 식으로. 70에서 80까지는 4.4. 80 넘어서는 3.3.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왜 때려가는
세금이 적을까요? 그때까지 참고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계좌 내 모든 상품은 손익합산 후 최종 순이익만 과세된다라는 거예요. IS 계좌, 연금 계좌 이런 것들은. 통상되는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S&P 500에 대해서 이익이 1,000만 원 남았어요. 근데 필라델피 반도체에서 손해를 1,000만 원 냈어요. 그럼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 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계좌에서는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근데 네가 손해 본 거잖아. 이득 난 거에 대해만 세금 내.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IS 계좌사에 있다. 너 A는 1,000만 원 손해 보고 B는 1,000만 원 이익 봤어? 그럼 빵이잖아요. 상계 처리하면 그럼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거. 이게 실질적으로 손익 합산 후 세금 매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0만 원 바로 어떻게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3,000만 원을 3년마다 연금저축으로 옮긴다. 거기다 놔두면 300만 원은 당해 세액공제 받는 거고 2,700은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거기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이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면. 아니면 그걸 빼서 IS로 옮기든지 다시.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홈택스 가서 내가 세액공제 받은 거 증명서 떼다가 어디다가요? 증권사에다가 나 냈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이거야. 나머지 2,700은 아니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라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기시다. 그 연말정산 끝나고요. 이렇게 60일 전에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0일 전에. 딱 내가 3년 지나고 만기일 3년 지나고 나서 해지시키면 60일 내에 옮기라는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나는 장기적으로 운영할 거야. 그럼 연금저축 옮겨놓고 그대로 놔주셔도 돼요. 아니고 나는 몇 년에 한 번씩 돈을 쓸 수도 있어. 그럼 ISA 계좌로 다시 옮겨와요. 절차 밟아서.